시간을 주시면 청심환 좀 묻고 오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LPJ 마음건강 마인드헬스 코치 에린입니다. 앞의 영상 잘 보셨나요? 나온 지 꽤 됐지만 여전히 직장생활 이야기를 할 때면 떠오르는 드라마 미생의 한 장면입니다. 기억하고 계신 분이 많으실 텐데요. 무척이나 중요한 PT 도중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평소 화려한 언변으로 눈길을 사로잡았던 한석률이기에 더 놀라운 장면이었죠. 그 말 잘하고 친화력 좋은 한석률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는데 평범한 우리가 어떨진 말할 필요도 없겠죠. 오늘은 사연과 함께 발표 공포증, 사회공포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0대 중반 대기업 과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임원들 앞에서 중요한 PT를 하려고 2주 전부터 미리 준비하고 있었죠. 업무도 밀리고 과로도 겹쳐서일까요? 발표 시작 전 약간 불안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잘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PT를 시작하고 나니 갑자기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공포가 몰려오더니 다리는 후들거리고 심장은 두근거리고 도저히 말이 안 나와서 진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그 5분 동안 세상이 멈춘 것만 같았죠. 정말 지옥 같았어요. 겨우 정신을 차린 후에 몸이 안 좋다고 떠듬떠듬 말하고는 간신히 그 자리를 내려왔습니다. 그러고 나니 이제는 작은 회의나 브리핑 계획에도 너무 불안해져서 어디로든 도망치고 싶다고 합니다. 괜찮다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해도 잘 되지 않고 그런 만큼 더 꼼꼼히 준비해서 겨우겨우 마무리는 하지만 다시 그런 일이 생길까봐 너무 걱정이 돼요. 어쩔 줄 몰라 하던 자신의 모습, 비웃는 듯한 사람들의 시선, 뒤에서 자신을 험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떠나지 않습니다. 다시 발표할 일이 생기면 제대로 해낼 자신이 없어졌고요. 남들 앞에 서는 상황을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턱 막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발표가 아니라 회식처럼 사람이 많은 자리 자체가 불편해지기 시작해서 이제는 남들 앞에 설 일이 적은 부서로 옮겨야 하나 고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라면서 인간에게는 다양한 두려움이 생기는데요. 두려움은 생존 본능이고 위험을 방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려움은 공격성이 억압된 형태입니다. 공격성이 안으로 향하면 공포가 되고 밖으로 향하면 분노가 되는 것이죠. 사연자가 겪고 있는 발표 공포증은 사회공포증에 해당합니다. 사회공포증은 당황스럽거나 창피한 일을 당한 후에 여러 사회적 상황을 피하게 되는 현상이에요. 낯선 사람 앞에서 지나치게 긴장하고 모임을 피하게 되고 대화할 때 눈 마주치기를 꺼립니다. 사회공포증에는 발표공포증 외에도 무대공포증과 대인공포증이 있는데요. 살면서 이런 사회공포증을 겪을 확률은 3에서 13% 정도이고 대학생 10명 중 4명은 사회적 불안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사실 발표하면서 한 번도 떨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 무대에 서는데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낯선 사람을 만나면 누구나 불편하고요. 하지만 그 정도를 넘어서 일상생활을 불편하게까지 하는 공포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발표 공포증의 원인은 다양한데요. 우선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여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준비 없이 발표할 때 갑자기 공포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줍음을 잘 타고 남의 시선에 신경을 많이 쓰는 내향적인 성격이나 자기 기준이 높고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완벽을 추구하는 성격도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체면, 눈치, 시선에 민감한 한국 문화가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파괴적인 비판 때문에 평가에 예민해졌거나 조건을 충족해야만 인정받았던 탓에 인정 욕구가 커진 경우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원인들로 두려운 상황을 겪으면 점차 공포심은 발표 공포증으로 진행됩니다. 1단계는 예기 불안인데요.
비슷한 상황이 되면 공포스러운 기억이 떠올라 또 그러면 어쩌나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예상대로 또 공포를 겪게 되면 이럴 줄 알았다며 불안이 더 커지는 것이죠. 불안은 공포, 불안 발작, 공황으로 이어집니다. 2단계는 회피 행동입니다. 공포증이 일어날 만한 상황을 피하는데요. 반복하면 뇌에서 공포 회로로 굳어지게 됩니다. 3단계에는 삶의 제약이 생깁니다. 공포증이 일어날 상황을 피하다 보니 생활 반경이 좁아지고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게 되죠. 자신감도 능력도 의욕도 떨어져서 우울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회공포증 중에서도 특별히 발표공포증으로 힘들어하는 사연자에게 정신과 전문의 후박사가 전하는 탁월한 처방, 함께 알아볼까요? 첫째, 두려움을 받아들이세요. 무서우면 그냥 무서워하는 거예요. 공포와 두려움은 순수와 경건함을 불러일으켜 마음을 정화하기도 합니다. 큰 절에 가면 입구에 무서운 마왕상이 있는데요. 일부러 무섭게 만드는 거라고 해요. 왜냐고요? 그 공포 때문에 신도들이 잡념을 떨칠 수 있거든요. 두려움을 일으켜 마음을 다잡게 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받아들인 다음에는 더 큰 두려움으로 대체해 보세요. 도덕경 13장에서는 내가 두려운 것은 결국 몸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심장이 뛰고 폐로 숨쉬고 피부로 둘러싸인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런 몸이라는 대상이 있는 무서움에서 대상이 없는 자연의 무궁한 떨림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신이나 자연에 나를 맡기고 거대함을 인식해 봅시다. 둘째, 강하게 맞서세요. 몸이든 정신이든 피로가 쌓이면 자신감도 잃게 됩니다. 그러니 지친 심신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정면으로 돌파하세요. 피할수록 공포증은 더 심해집니다. 약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공포 상황에서 한번 성공하고 나면 그 다음은 쉬워져요. 그러니 철저히 준비하고 연달아 도전하세요. 곁에서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렇게 성공 경험을 쌓다 보면 자신감도 생기겠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낼 수 있다. 라고 아침마다 크게 외쳐보세요. 셋째, 연습 또 연습하세요. 친구나 가족 앞에서 미리 연습하는 겁니다. 하지만 너무 잘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공포증은 자신이 모자란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원인이니까요. 이 정도면 충분히 잘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동료나 상사 앞에서도 연습해 봅시다. 하지만 너무 잘 보이려고 하지는 마세요. 주변 평가에 예민한 것도 공포증의 원인이니까요. 어느 누구도 나한테 관심 없다고 되뇌어 보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 서기 전에 작은 모임에서 먼저 연습해 보세요. 하지만 실수를 안 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스스로 정한 높은 기준이 공포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니까요. 오히려 한두 번은 꼭 실수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마음 편하답니다. 청심환은 못 먹겠고 주어진 시간은 줄고 있고 심한 긴장감에 간신히 숨만 쉬던 한석률은 어떻게 그 순간을 극복했을까요? 현장에 한 번이라도 가봤냐는 질책을 듣고 한석률은 평생을 현장에서 보낸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러고는 거짓말처럼 다시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와 멋지게 발표를 마무리했죠. 두려움은 사랑이 없는 곳에 들어섭니다. 두려움은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 천둥 번개가 치고 폭우가 쏟아지는 캄캄한 밤, 홀로 산속에서 길을 잃는다면 벼락이 칠 때마다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될 겁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번개의 불빛 덕분에 다시 길을 찾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달려드는 두려움을 두 팔 벌려 안아줄 수 있기를, 그래서 함께 온 기회도 꼭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